3. 플랫랜드의 주민들에 관하여. 완전히 성숙한 플랫랜드 사람의 최대 길이 혹은 너비는 여러분들의 측정 단위로 하면 약 11인치 정도로 추정됩니다. 아마도 12인치가 가장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직선입니다. 군인들과 가장 낮은 계층인 노동자들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입니다. 두 변의 길이는 약 11인치 정도이고 밑변이 굉장히 짧죠. 그래서 정점의 각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분이 낮은 경우에는 꼭지각이 너무 뾰족해서 직선, 즉 여성들과 구분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으로 구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부터 이들을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중간 계급은 세 변이 같은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나 신사들은 정사각형 혹은 정오각형들입니다. 그 위에 몇 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귀족 계급이 있습니다. 육각형부터 시작해서 변의 수가 증가하다가 마침내는 다변형이라는 신분에까지 이르지요. 마지막으로 변의 수가 너무 많아져서 변이 너무 작아지고 동그라미와 구별되기 어려워지면 그 사람은 동그라미 계급 혹은 성직자에 속하게 됩니다. 가장 높은 계급이죠.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남자아이들은 아버지보다 변을 하나씩 더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 세대는 신분이 한 단계씩 올라가는 진화의 과정을 밟습니다. 사각형의 아들은 오각형이 되고 오각형의 아들은 육각형이 되는 시기죠. 하지만 이 자연의 법칙은 상인들에게 언제나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군인에게는 더욱 드물게 적용됩니다. 변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형상이라고 말하기조차 힘든 노동자에겐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자연의 법칙은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의 아들은 역시 이등변 삼각형으로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등변 삼각형들도 그 밑바닥 환경에서부터 결국에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성공적인 군인으로 살거나 성실하고 숙련된 노동자로 살다 보면 밑변이 길어지고 다른 두 변이 조금씩 짧아지는 현상이 군인이나 기능공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류계층 중 조금 지식이 있는 사람들의 아들과 딸이 결혼하면 그들의 후손은 정삼각형에 매우 가깝습니다. 아주 드물게 진정한 정삼각형이라고 인증받을 만한 자식들이 이등변 삼각형의 부모로부터 나오죠. 이런 출생이 가능하려면 우선 신중하게 기획된 다른 도형 간의 혼인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다각형이 되고자 하는 선조들에게는 지속적인 검약과 자기절제가 필요하고 이등변 삼각형 지성에 끈기 있고 체계적이며 꾸준한 발전이 수세대에 걸쳐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등변 삼각형으로부터 정삼각형이 출생하면 널리 알릴 만한 경사로 여깁니다. 이들은 보건부와 사회부의 엄격한 검사를 거친 후 엄숙한 예식을 통해 변의 길이가 같은 정다각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 즉시 그는 자랑스럽지만 슬픈 부모들 곁을 떠나 아이가 없는 정다각형네 집으로 입양됩니다. 이들을 입양한 부모들은 이 아이가 무의식적으로 잠재된 힘에 의해 다시 자신의 출신 계급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이가 절대 옛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맹세하게 됩니다. 노예 후손들로부터 가끔씩 발생하는 정삼각형의 출현은 환영받습니다. 가엾은 노예들이 이것을 단순하고 천박한 자기 존재에 비춰진 하나의 빛과 희망으로 간주하는 것은 물론이고 귀족들도 이런 현상을 환영합니다. 귀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대중화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이런 희귀한 현상이 밑으로부터 오는 개혁을 막는데 가장 좋은 핑계가 됨을 알기 때문입니다.
날카로운 각을 가진 어중이 떠중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희망과 야망이 없는 상태라면 그들은 저항적인 폭동 중에 그들의 지도자를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동그라미들이 아무리 현명하다 해도 그들의 우세한 숫자나 힘을 어떻게 할 수 없게 말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자연의 율법은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즉, 노동자 계급의 지능, 지식, 그리고 모든 미덕이 증가하는 것에 비례하여 그들의 날카로운 각도 늘어나서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정삼각형의 각 수준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군인 계급이 자신들의 엄청난 돌파력을 발휘하기 위해 자신들의 정신력을 연마할수록 그 돌파력이 무기력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보충의 법칙입니까? 그리고 이 얼마나 완벽한 자연의 적절성에 대한 증거이며 플랜랜드의 귀족 정치 체제에 대한 신성한 원천입니까? 이 현명한 자연의 법칙 때문에 다각형과 동그라미들은 거의 언제나 초기 단계에서 폭동을 진압할 수 있습니다. 무한한 인간의 마음을 이용해서 말이죠. 기술도 역시 법과 질서에 도움이 됩니다. 대체로 국립병원 의사들의 인공적인 압축이나 팽창 수술을 통해서 좀 더 똑똑한 혁명의 지도자들을 완전한 규칙 도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권층으로 즉시 편입시킵니다. 기준치에서 조금 모자라는 더 많은 도형들은 나중에 귀족이 될 수 있다고 꼬여서 국립병원으로 유도합니다. 거기서 평생 동안 명예롭게 갇혀있게 되죠. 바보같이 고집스럽고 절망스러울 정도로 불규칙한 한두 명은 사형에 처해집니다. 지도자도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대포인 어중이 떠중이 이등변 삼각형들은 아무 저항도 못 해보고 찔려 죽습니다. 누구한테 죽는 줄 아십니까? 우두머리 동그라미가 이런 비상사태를 대비해 심어놓은 자기 동족들한테 찔려 죽는 것이죠. 또 자기들끼리의 질투와 의심 때문에 서로 간의 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결국엔 날카로운 예각으로 서로 찔러 죽이는 일은 더 흔합니다. 물론 그 질투와 의심도 동그라미 정당이 교묘하게 촉발시킨 것이죠. 우리나라의 연대기에는 235건의 소규모 폭동 외에도 120건 이상의 반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